두 번째로 디지털 트윈과 리얼리티 캡처 베이직이라고 하셨는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디지털 트윈이 비유를 해보면 이제 피지컬 김영록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저를 디지타이즈 한다라고 했을 때 전자 여권도 저를 디지타이즈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또 저의 어떤 건강 진단서도 저의 일부를 디지타이즈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디지털 트윈은 만약 그 산업별로 관점이 조금 다른데, 의학이라면 저를 건강진단을 제가 방문해도 방문해야 하지 않을 정도로, 방문 안 해도 될 정도로 저의 건강 정보들을 디지털라이즈 해서 의사가 컴퓨터로 저를 바로 진단할 수 있다면, 그걸 의료적 관점에서 저의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건설업 관점에서도 비슷하게 저희는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현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그 업에 맞는 관점에 맞춰서 컴퓨터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 피지컬적인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컴퓨터로 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그 피지컬 대상물에 대한 디지털 트윈. 트윈이라는 것은 하나의 오브젝티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쌍둥이가 아니고, 쌍둥이처럼 디지털라이즈 해서 가지고 와야 우리가 다양한 분석들을 실제 컴퓨터 가지고 해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은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내 업무를 컴퓨터로 잘 수행할 수 있게 대상물을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지금 이 화면에 계신 분 성함이 마이클 그리브스라는 분인데, 이 마이클 그리브스 박사님이 초기 논문은 Conceptual Ideal for PLM이라는 논문에서부터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이 소개됐다라고 하고, 최근에 이것을 다시 작성을 하셨는데, 리서치 게이트에 검색해보면 나오고, 위키피디아에서 디지털 트윈을 검색해보셔도 밑에 있는 그 레퍼런스 참조 논문 중에 가장 상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지 않은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 디지털 트윈의 종류만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도 나머지 내용을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위에 점점 진해지는 사진들이 4개 있죠. 그게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은, 저희는 엔지니어 투 오더 산업, 즉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설계가 시작되고 계획이 시작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개념적인 걸로 시작을 합니다. 뭐 정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집 인테리어를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집을 이쁘게 바꾸고 싶다 라는 정말 계획이, 거의 개념적인 계획만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계획이 점점 더 설계자와 엔지니어를 통해서 진해지고 더 디파인이 되어 가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은 컴퓨터상에서 목적을 생산하고 제조하고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은 공간산업 종사자들에게 있어서는 2D로 존재하는 문서와 도면과 개통도들이고, 3D 모델이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이 계획이고, 그 프로토타입을 이제 실제 목적물로 우리가 시공하고 생산하고 제조를 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듯 사실 계획대로 수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수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행되는 과정 중에 다양하게 계획과 맞춰보는 과정도 필요하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캡처해서 기록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요. 그 캡처하는 한 번의 한 시점의 인스턴스를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진일 수도 있고, 공사일지일 수도 있고, 혹은 레이저 스캐닝이나 오늘 살펴볼 리얼리티 캡처 기술들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가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쌓일 거기 때문에 그 묶음을 디지털 트윈 어그리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개념만 이해를 하셔도 오늘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 따라오시는데 무리가 없을 텐데요.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은 계획이고, 인스턴스는 수행, 생산, 제조,
시공 과정 중에 취득한 데이터고, 오늘 관점에서는 리얼리티 캡처 데이터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묶음을 어그리게이시라고 부른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위에 공사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디자인, 디자인, 컨스트럭션. 그래서 저희가 설계 단계의 2D, 3D 플랜을 그러니까 피지컬 에셋, 즉 현존하는 자산 혹은 목적물에 대한 2D, 3D 계획이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수행 과정 중에 피지컬 에셋과 프로덕트 컨디션을 리플렉트하는, 반영하는 정보를 다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묶음이 DT 어그리게이시고, 이 모든 것이 플랫폼화 되어서 존재하고 거기서 분석도 되고 활용도 되고 조회돼 볼 수도 있고 이력도 관리되고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그 환경을 디지털 트윈 엔바이러먼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 개념을 가지고 이제 리얼리티 캡처에 대한 베이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그럼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의 주제인 리얼리티 캡처와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디지털 트윈이 하나의 이론입니다. 원래 저희가 설계, 시공을 해오던 행위를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잘 정립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리얼리티 캡처를 이해하고 이 기술이 어디에 적용돼야 되는 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활용되기 좋은 이론이고, 또 많은 스타트업과 리얼리티 캡처 사례들이 디지털 트윈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를 취득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혹은 디지털 트윈 어떤 스타트업은 리얼리티 캡처 이꼴 디지털 트윈이다, 리얼리티 캡처에 대한 결과물이 디지털 트윈이고 이걸 가지고 시공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 리얼리티 캡처에 관심 가지시는 분이라면 자주 듣게 될 개념이고 비교 대상입니다. 그래서 DT를 먼저 이해하고 이 DT의 하나의 그 방법론에 리얼리티 캡처가 속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론에서 여기에 대한 DT 인스턴스의 하나인 방법론인 리얼리티 캡처로 이렇게 들어가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리얼리티 캡처의 그 기본적인 원리를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드릴 텐데, 리얼리티 캡처가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기술도 뭐 알고리즘도 스타트업도 굉장히 다양한데 거의 모든 리얼리티 캡처 내용은 기술의 원리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촬영 그리고 기록이라는 행위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것, 그 다음에 측정이라는 행위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것, 이 두 가지를 리얼리티 캡처의 기존에 저희가 해오던 좀 뿌리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직관적으로 장비의 관점으로 보면 두 가지 센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센서와 레이저라는 센서, 그리고 그 둘의 융합으로 장비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리얼리티 캡처의 현 시점의 기술을 좀 본질부터 보는 관점입니다. 촬영, 기록, 그리고 측정이라는 우리가 해왔던 행위를 이러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사진과 레이저 기술의 발달로 고도화된 것을 지금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한 현상으로서 우리가 리얼리티 캡처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기존의 건설 현장에서 계획대로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혹은 계획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했던 캡처링 디바이스들은 줄자나 먹, 그리고 사진기 등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그 장비들이 더 많아졌는데, 리얼리티 캡처라는 개념이 좀 더 대중화되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것은 기술이 대중화되는 그 어떤 관점하고도 비슷한데요. 기술이 대중화된다는 것은 더 저렴해지고 빨라지고 쉬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리티 캡처 기술도 다 최근 것들이 아닙니다. 뭐 포토그래메트리만 해도 그 역사를 1800년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그 기술이 대두화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대중화되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캡처 디바이스들이 저렴해지고 빨라지고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인하우스로 리얼리티 캡처를 충분히 시공사가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각광받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는 이 단계가 제가 리얼리티 캡처 컨퍼런스를 했을 때 약 2-3시간 정도의 과정으로 준비했던 건데, 리얼리티 캡처를 센서 관점에서 이 센서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서 프로세스 그리고 미래의 기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센서만 일단 이론을 잘 닦아두고 AU에서 발췌된 사례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센서를 좀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는 빛에 100% 의존을 하고요. 곧 빛의 환경이 그 취득된 정보의 품질과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렌즈나 렌즈의 그 넓이나 초점의 시야나 아니면 셔터의 속도나, 결국 이게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언제 받아들이고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냐의 그런 것에 다 영향을 받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센서는 빛의 영향을 받고, 레이저는 그 자체가 광원이기 때문에 빛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든요. 사진과 레이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는 양극에 있는 두 센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재밌게 이게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진 센서 가지고 활용되는 장비들이 카메라, 360 카메라, 드론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우측에 보시는 360 카메라의 원리와 위에 있는 드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포토그래메트리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우선 360을 먼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터가 달린 트라이포드의 삼각대에 DSLR 카메라를 탑재를 하고 그 규칙을 줍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 정도 속도로 이렇게 찍어라 라는 저러한 그 장비들을 가지고 사진을 취득하면, 그 취득된 사진들을 저렇게 짜집기를 해서 사진은 기본적으로 2D입니다. 그 사진을 왜곡을 시키죠. 왜곡을 시키는 스티칭하고, 그러니까 정합과 왜곡,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구 형태의 파노라마가 만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앞뒤로 어안 렌즈가 있는 360 장비로도 충분히 찍을 수도 있지만, 해상도는 이렇게 그 정합하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드론의 360이 그 촬영 방식이 이미 탑재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는 거는 DJI 고라는 앱인데요. DJI 드론을 구입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앱인데, 이 앱에 보면 구 형태 파노라마 촬영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면 저 모터 지그가 드론의 짐벌이 그 모터 지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파노라마를 위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티칭된 360 이미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건설 현장에서 저 포인트를 클릭해서 360 이미지를 로드하면 상당히 고해상도로 현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스티칭을 했기 때문에 360보다는 품질이 좋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갭이 있고 좀 잘린 느낌이 있거든요. 저런 것도 역시 그 스티칭의 기술의 한계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60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부의 360을 찍는 게 저희가 훨씬 그 건설 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인데, 360 카메라만 쥐어주고 360을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60은 내부에서 찍기 시작하는 순간 층별로 중복되는 공간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아파트만 생각해 보셔도 101호와 201호가 거의 비슷할 텐데, 그걸 골조 때나 마감 때나 그 두 가지를 찍고 파일 단위로 관리하면 관리가 너무 어렵고, 보통은 이렇게 평면도에 내가 어디서 찍었는지 위치를 마커로 표현한 다음 저 마커에 해당하는 360 그 사진을 물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게 이제, 그래서 360 카메라를 평면도에 물려서 활용하셔야 된다는 게 360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드론은 지금 보시는 이 과정과 결과물이 드론 활용에 아직도 건설 시장에선 약 8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업무 흐름입니다. 이렇게 경로를 사전 지정하고 경로를 따라서 드론이 사진을 겹치게 여러 장을 찍습니다. 이랬을 때 포토그래메트리라는 엔진을 통과하게 되면, 이 엔진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자는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엔진을 통하면 점군 데이터가 나오고, 점군 데이터를 메쉬 처리해서 이런 고해상도 이미지가 나오고, 이 이미지를 정사 영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일반적으로는 도면과 엎어서 현황을 보거나, 공사 현황을 보거나, 장비 반입 현황을 보거나, 공사에 대한 프로그레스를 보거나,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어느 정도까지는
측정까지도 하는 게 드론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진 한 장만 찍었는데도 우리가 줄자로 재는 것보다 더더욱 정확하게 치수가 측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진 데이터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유혹이 높은 기술인 거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진이 도대체 얼만큼 정확해질 수 있나를 단연간 좀 리서치해본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태양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실외에서 사진이 이렇게 찍으면 이 환경에서 이 정도까지 정확해질 수 있다는 완벽한 근거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가 나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답습된 어떤 통계적인 그 근거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두 자료는 미국의 포토그래메트리 한 협회에서 많이 발행이 돼서 많이 인용되는 자료고, 픽스포디의 화이트 페이퍼 100서 또한 얼만큼이나 사진 기반으로 데이터가 정확한지를 다룬 데이터인데요. 가장 최신 출시된 정확도와 관련이 있는 드론 중 하나는 DJI에서 나온 RTK라는 센서가 달린 팬텀4라는 그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드론 디플로이어와 같이 케이스 스터디를 공개를 했는데, 맨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팬텀4 RTK는 버티컬 애큐러시를 20mm, 2cm, 그리고 렐레티브 호리존털 애큐러시를 1.2cm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조금 전 이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이상적인 언덕 같은 자료들은 그렇게 되는데, 숲이나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런 데이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역시나 그 리밋은 사진이 가진 한계죠. 그래서 그림자도 고민해야 되고, 오버 익스포셔도 고민해야 되고, 흐리게 될 수도 있고,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결국 빛이라는 것이 저희가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얼만큼이나 정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체력 소모를 그리고 회사의 리소스 소모를 많이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게 베스트 팁이긴 한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위해서 회사의 내부와 윗분들과 발주처와 여러 가지 설득을 위해서가 필요한데, 산업에서 너무나 와이드하게 사용되면 이제는 그것을 인정받거든요. 사실 줄자의 오차 가지고 저희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줄자가 완벽하게 측정에 대한 휴먼 에러가 없지 않거든요. 그걸 더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리얼리티 캡처의 영역을 저희가 가고 있는데, 줄자는 익숙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오차를 과학적으로 따지지 않고, 이제 새롭기 때문에 이 센서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런 근거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일단 제 생각에는 베스트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측정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항상 하던 행위인데, 측정의 리얼리티 캡처가 관련된 기술로 고도화된 것은 줄자가 레이저로 고도화됐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그 레이저가 맞고, 이 레이저는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대부분 반사를 합니다. 빛을 먹는 재질이나 빛을 먹는 색깔이 아니면 반사를 하는데, 빛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의 속도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 거리 가지고 하나의 점을 x, y, z 값을 가지고 점을 생성합니다. 그 점들이 모여 있다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혹은 점군 데이터라고 레이저로 취득된 데이터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점군 데이터는 여러 포지션에서 찍어서 이것을 정합해서 하나의 마지막 성과물을 만드는 이 과정을 레지스트레이션 혹은 정합이라고 하는데, 이 정합 과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관련된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캡처 기술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진과 레이저라는 이 두 센서를 벗어나지 않고 빛의 영향을 받는 센서와 빛을 만들어내는 센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재밌는 호기심 가는 탐구적인 관점에서도 이 내용들을 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렌드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USIBD라는 협회가 있고요. 이 협회에서 2018년도 자료를 보면 레이저 스캐너가 건설 산업에는 시공사들에게 360이나 UAV는 드론입니다. Unmanned Aerial Vehicle의 약자일 텐데 저거보다 도입이 높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외주가 더 많았는데 올해 들어서 내부에 직접 수행하는 게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너가 보통은 VDC나 BIM 그룹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내재화되고 있는 트렌드는 확실하다. 해외 기준으로.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리얼리티 캡처는 기술로서 기록을 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수행 과정이나 현황이나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가 기록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디지털 트윈 인스턴스 데이터를 취득하고 기록하는 데의 기술이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의사결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녹색은 어즈 디자인드, 빨간색은 어즈 빌트.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가 있는 이런 건물들이 약 7% 정도의 그 계획 면적 대비 실제 준공 면적의 차이가 약 7%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진으로는 이런 정밀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고 레이저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라는 것을 시각적인 정확도와 측정의 정확도를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리소스를 낭비하지 않고 좀 더 기술이 잘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정확도들, 공사에 대한 진행률, 장비 현황, 공사에 대한 기록, 이 모든 것은 사진 데이터만 가지고도 아주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정밀하지 않지만 정확한 데이터죠. 반대로 360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두 사진을 보면 오른쪽은 마감 이후, 왼쪽이 마감 전입니다. 이 사진 데이터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저 벽면 뒤에는 배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레이저 스캔 데이터에서도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적으로 설계 모델에는 밸브가 있는데 현황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각적인 정확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콘크리트 평탄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정밀한 치수적인 measured accuracy가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평탄도와 같은 곳에는 measured accuracy가 중요해지지만 비주얼 accuracy로 도움되는 자료가 훨씬 많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레이저 스캐너가 좀 더 건축사,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발주처의 활용도가 늘어나면 measured accuracy를 적용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나 measured accuracy가 아마 앞으로 가장 각광받을 분야는 DFMA 혹은 prefabrication, 모듈러라고 불리는 건설 산업의 제조화. 그래서 공장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이 현장에 와서 안 맞으면 사실 스틱 빌트 하느니만 못한데요. 여기에는 measured accuracy가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DT와 리얼리티 캡처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